자, 여기 보시면 연면 시비, 이제 관주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그람당 100억 마리, 1000억 마리 이런 미생물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거 이렇게 썼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BTG 이제 볼게요. BTG는 연면 시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SSD가 1000리터짜리다. 그럼 1000리터짜리 BTG는 얼마나 넣을 것이냐? 500g에서 1kg만 넣으면 됩니다. BTG는 킬로그램당 25,000원에 공급될 거예요. 제일 최고의 BTG. 그러면은 1kg를 썼다 해도 SSD 한 대에 25,000원이면 BTG를 다 치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싸죠? 그런 겁니다. 자, 백강균은 얘는 그람당 100억만이잖아요. 얘는 1kg 내지 2kg를 넣습니다. 이제 벌레가 좀 많아 보이네. 그럴 때는 2kg. 그리고 좀 예방 차원에서 쓴다. 그럴 때는 1kg. SSD 1000리터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벨레젠시스는 200g에서 500g을 써도 돼요. 왜냐? 그람당 1000억마리짜리. 한 500g 쓰세요. 네. 이것도 싸니까. 이거 사실 좀 더 써도 돼요. 한 1kg 써도 돼요. 그럼 그 1kg 넣어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네, 싸니까. 이거 2만원밖에 안 돼요. 500g면 아예 1kg 넣어버리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걸 이제 탈 때 전착제는 연면식 할 땐 전착제는 바로 반드시 같이 쓰세요. 그래야 이게 이 잎에 묻어서 좀 오래 좀 있어요. 전착제 때문에. 그래야 벌레 가서 먹거나 뭐 하거나 안 되니까 전착제를 쓰셔야 돼요. 대표님이 권하시는 전착제 어떤? 저는 없어요. 없어요. 전착제 그냥 비누 쓰셔도 돼요. 물비누. 네, 기본적으로 유화제라는 걸 쓰게 이제 권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유화제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화제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물비누 쓰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유기농에서 쓰는 전착제가 따로 판다고 그러던데요. 예, 팔아요. 네, 그런 거 사다 쓰시면 돼요. 가급적 연면 시비는 미생물이니까 미생물 연면 시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흐린 날, 또 습도가 좀 높은 날, 그때 쓰는 거예요. 맑은 날, 쨍쨍 틀 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되는 게 동제, 석회보르도, 강알칼리 제품. 안 됩니다. 미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물론 같이 쓰는 거는 그건 다 아는데 네. 아는데 만일에 치고 네. 동제나 스케이트보드에 그걸 치려면은 시간이 얼마? 2, 3일 띄워야 돼요. 아, 2, 3일 때문에. 며칠 띄워야 돼요. 근데 저기서는 유황을 같이 하지 말라고 소리가 없네. 제가 축산을 저거에 유황 3일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럼 저거 유황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20몇 년 된 사람이. 근데 유황을 그 유기농에서 쓰시는 유황들이 뭐 유황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성소부터 시작한 것들 그런 애들한테는 미생물 절대 혼용하면 안 됩니다. 가성소다, 가성가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절대 혼용하시면 안 돼요. 미생물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쓸 수 있는 유황이 있고 같이 쓸 수 없는 유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방식의 유황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유황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들 쓰시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식물이 유황이 뭐 사과 맛을 좋게 해주는 데는 최고잖아요. 유황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원료상으로. 그런데 그럼 내가 유황을 준 게 내가 흡수를 잘해서 사과의 맛과 향까지 좋아지길 바라지만 그 유황이 흡수되는 양이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황의 크기, 입자 이런 게 중요해요. 입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00% 수용성이어야 돼요. 완전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곱게 나무화 해갖고 입자로 만들어서 그냥 분산된 형태로 뿌리는 거는 나무가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토양이 산소가 되겠죠. 황산이 발생하잖아요, 토양에서. 그래서 토양이 산소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유기 100% 수용성 액체 상태로 만들게 해서 그런 경우는 얘가 이제 말하자면 나무가 뿌리에서 물 빨아 올릴 때 같이 빨아 들어가고 다 잘 퍼져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유황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반주할 때, 반주, 이제 트리코데르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반주를 할 때, 트리코데르마는 보통 200평당 200g 정도 쓰시면 돼요. 100평당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코데르마는 반주하실 때. 그리고 벨레젠시스는 뭐 200평당 한 50에서 100g. 왜냐면 얘는 그람당 100억만이고 얘는 그람당 얘는 100억만이고 얘는 1000억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을 쓰시고
메가테리움도 한 200g, 100평당 한 100g. 왜냐면 얘도 100억마리짜리니까. 그런 기준으로 쓰시면 반도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건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꼭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바라 전 이럴 때 이제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막 이럴 때 토양병을 좀 예방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시작이니까 농사가. 그럴 때 토양병 예방하고 미생물이 이제 좋은 미생물이 뿌리 주변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농사 초기에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리코데르마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메가테리움이나 폴리미사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료 같은 거 뿌려주시잖아요. 그럴 때 인이나 칼슘 이런 것들 불용화된 거를 나무가 먹을 수 있게끔 요 메가테리움 같은 거를 같이 쓰시면 좋고 벨레젠시스도 같이 써서 나무 전체에 말하자면은 자기 그 면역물질 그런 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정도 트리코데르마, 메가테리움, 벨레젠시스 요걸 해서 관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기에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착과가 되고 막 뭐 이런 시기에는 또 이제 비티균이나 백강균은 연면시비, 백강균 연면시비 하나 있잖아요. 비티균도 연면시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눈에 보이는 거는 비티균과 백강균으로 같이 하시면 되고 벨레젠시스도 연면시비 해도 됩니다. 벨레젠시스도 얘도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곰팡이 관련된 거는 벨레젠시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해서 연면시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온기나 이럴 때 벨레젠시스하고 그 다음에 장마 끝나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막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트리코데르마가 처분하고 했잖아요. 곰팡이 병에는 무조건 트리코데르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장마가 끝나갖고 막 이제 습하고 막 이러고 막 곰팡이 관련된 병이 퍼질 것 같다. 그때 딱 쓰시는 거예요, 트리코데르마. 연면식이래요? 연면식도 되고 관제도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미생물 한 5가지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요 시기에는 내가 그러면은 뭐 곰팡이 좀 병이 많겠다 그러면 트리코데르마 발근을 조금 더 유도하고 싶다. 나무에 잔뿌리가 더 많아지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바실러스 계통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리체니포미스라고 하는 그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가 밝은 이 뿌리 잔뿌리 형성이 꽤 좋아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공급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뿌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잔뿌리가 많기를 원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곰팡이가 걱정되는 시기 또 뭐 아니면은 또 같은 뭐 시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 용도에 맞겠죠. 네, 예상 가격 트리코데르마 키로당 이거 다 키로당이에요. 4만원, 비트는 25,000원, 백강 4만원. 이 녹강은 죄송합니다만 녹강이 졸라 비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녹강균을 검색해보면요, 키로당 18위안짜리가 있어요. 18위안에 3,600원이 키로당. 그럼 왜 이렇게 비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YS에서 내가 전화해갖고, 야, 내가 여기 친환경 사과하시는 분들이 지금 녹강균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녹강균, 왜냐면 이 회사는 녹강균을 안 만들어요. 녹강균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시장 조사를 좀 해서 나한테 알려다고 그랬더니 얘들이 몇 군데 다 확인해보고 다 가짜래요. 그래갖고 진짜를 찾았는데 키로당 중국 현지 공장 출고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키로당 240이에요. 그러면은 약 5만 원 정도 돼요. 공장 출고가가. 그러면은 얘네들 배 타고 한국 가야죠. 통관하는 부분 하고 이제 한 30%또 누가 되죠? 그러면 원가가 한 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요. 녹강균 1kg에. 그래도 하시겠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녹광균 아니다. 제가 몰라갖고 일단 적어놨어요. 그리고 강의를 해야 되고 이게 몇 시간 전에 문자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요 가격은 아닙니다, 녹광균은. 그래서 저는 백강균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8만 원 낸단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백강균보다 녹강균이 크기가 더 커요. 그리고 이 배양할 때 훨씬 더 어렵답니다. 저는 녹강균을 배양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녹강균 하는 회사한테 이제 야 그러면 왜 이 가격이 더 비싼지 설명해봐. 그랬더니 이게 배양하는 기술이 좀 어렵답니다. 그리고 얘가 좀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람당 1억 마리짜리가 있어요.
그람당 1억 마리짜리 녹광균은 공장 출고가가 30이야. 한 돈 한 6천 원, 6천 원. 1억 마리짜리가. 근데 100억 마리짜리가 예를 들어 8만 원이다. 그러면은 6천 원에 100배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8만 원이 그래도 낫죠. 네,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더 나은 거예요. 1억짜리 6천 원짜리.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요 강의 전에 문자로 받은 거예요. 급하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빅산은 워낙 비싸니까 그냥 하지 말고 메가테리움을 하고